요즘 과일이 무서워지셨나요? 당뇨 진단을 받고 나서 과일은 입에도 안 대신다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사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10명 중 3명은 당뇨를 앓고 있고 그중 절반 이상이 과일은 혈당에 나쁘다는 이유로 완전히 끊고 계십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통계인데요. 과일이 건강식품이라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도 당뇨 진단 하나로 과일을 완전히 포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그분들 중 상당수가 오히려 혈당이 더 불안정해진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지난 20년 동안 당 대사와 식습관을 연구하면서 수천 명의 사례를 봤는데 문제는 과일이 아니라 과일을 대하는 습관이었습니다. 저는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오랜 시간 당 대사 분야에서 연구하고 상담해온 박사입니다. 어떤 분은 하루 사과 반 개로 혈당이 안정됐고 또 어떤 분은 바나나 한 개 때문에 혈당이 급격히 올랐습니다. 똑같이 과일인데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차이는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 먹느냐였어요. 같은 과일이라도 먹는 시간대가 다르면 혈당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식사 직후에 먹는 것과 2시간 뒤에 먹는 것, 이 작은 차이가 혈당 수치를 30에서 40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건요. 과일을 완전히 끊으신 분들이 그 빈자리를 빵이나 과자로 채우고 계셨다는 겁니다. 단맛이 그리워서 무의식 중에 다른 간식을 찾게 되신 거죠.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과일도 안 먹는데 왜 혈당이 안 잡히냐고요. 알고 보면 과일 대신 훨씬 더 위험한 정제 탄수화물을 드시고 계셨던 겁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당뇨가 있어도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과일의 진짜 기준을 정확히 아시게 될 겁니다. 어떤 과일을 언제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먹어야 혈당이 안정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과일 때문에 식탁이 더 어려워지신 분들 계신가요? 아니면 과일을 완전히 포기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식탁에 다시 과일을 올려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 71세 김명자님이 계십니다. 당뇨 진단을 받은 뒤로 과일은 완전히 끊으셨다고 하셨어요. 식탁 위에 있던 사과, 포도, 바나나를 다 치워버리고 이제 단 건 절대 안 먹겠다 하셨죠. 김명자님은 원래 과일을 정말 좋아하셨던 분이에요. 아침마다 사과 한 개씩 드시고 저녁엔 포도나 귤을 꼭 드셨는데 당뇨 진단 후로는 그 모든 걸 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 달이 지나도 혈당은 전혀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불안정해졌다고 하셨어요. 공복 혈당이 오히려 10에서 20 정도 올랐고 식후 혈당은 들쑥날쑥했습니다. 김명자님은 정말 답답해 하셨어요. 과일도 안 먹고 단 것도 다 끊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니 밥은 예전처럼 흰쌀밥으로 드시고 반찬이 달지 않으니 식사량이 늘어난 거였어요. 몸은 단 게 부족하다고 느끼니까 밥으로 채우신 겁니다. 한 공기 드시던 걸 한 공기 반으로 늘리시고 국물도 더 많이 드셨습니다. 결국 과일을 끊었지만 탄수화물은 더 많이 먹게 된 거죠. 그 결과 공복 혈당이 오히려 더 올라갔습니다. 또 하나 문제가 있었어요. 저녁 늦게 허기가 지면 빵이나 크래커를 드셨대요. 과일은 안 되니까 과자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신 거죠. 그런데 이 과자들은 과일보다 훨씬 더 빠르게 혈당을 올립니다. 섬유질도 없고 정제된 밀가루와 설탕 덩어리니까요. 이 얘기를 듣고 저는 김명자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과일을 무조건 피할 게 아니라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과일을 조금씩 나눠 드세요. 과일은 적이 아니라 오히려 혈당 관리의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먹는 방법을 바꿔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해서 김명자님은 아침 식사 2시간 뒤에 작은 사과 반 개씩을 꾸준히 드셨습니다. 처음엔 걱정하셨어요. 혈당이 오르면 어떡하냐고요. 그래서 식후 혈당을 재보라고 했더니 생각보다 혈당이 크게 오르지 않더래요. 오히려 점심 식사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었고 밤에 출출해서 과자 찾는 일도 없어졌습니다. 2달 후 김명자님의 혈당 수치가 안정되고
무엇보다 얼굴색이 훨씬 밝아졌어요. 체중도 2kg 정도 빠지셨고요. 김명자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과일을 다시 먹으니까 식사가 즐거워졌고 무엇보다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라고요. 변비도 좋아지고 피부도 좋아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어떤 과일이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어떤 과일이 조심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구분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 과일을 언제 먹어야 하는지,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구체적인 기준을 알게 되실 거예요.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과일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당뇨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당뇨를 망치는 과일 습관 5가지를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식사 후 입가심으로 과일을 드시는데요. 이건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대표적인 습관입니다. 식사로 이미 혈당이 오른 상태에서 과일에 당분이 더해지면 혈당이 2번 상승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요. 우리 몸의 인슐린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당의 양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식사 후에는 밥과 반찬에서 나온 탄수화물 때문에 이미 혈당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때 인슐린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거기에 과일의 당분까지 들어오면 인슐린이 과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혈당이 처리되지 못하고 높은 상태로 오래 유지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결국 당뇨가 악화됩니다. 국내 당대사 연구의 자료에 따르면 식후 30분 이내 과일을 섭취한 그룹은 식간, 그러니까 식후 2시간에 섭취한 그룹보다 평균 혈당 상승폭이 27% 높게 나타났습니다. 27%라는 게 작은 숫자처럼 보이지만 혈당 수치로 환산하면 30에서 40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건 정말 큰 차이예요. 제가 만났던 71세 김명자님은 식사 직후 사과를 드시던 습관을 식후 2시간 뒤로 바꾸고 나서 공복 혈당이 130에서 112로 떨어졌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어요. 고작 시간만 바꾸는 건데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냐고 하셨죠. 그런데 실제로 혈당을 재보니까 차이가 확실히 나더래요. 이렇게 하시려면 식후 최소 1시간 30분에서 2시간 뒤에 간식 개념으로 과일을 드시면 됩니다. 이 시간대는 식사로 올랐던 혈당이 어느 정도 안정된 상태라서 과일을 먹어도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지 않습니다. 하루 과일 섭취량은 사과 반개 또는 바나나 1개 이하가 적당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식사와 과일을 함께 섭취하면 인슐린 분비가 불규칙해진다는 겁니다. 우리 몸은 규칙적인 혈당 변화를 좋아하거든요. 혈당이 급격하게 올랐다 내렸다 하면 몸이 스트레스를 받고 그게 쌓이면 인슐린 기능이 떨어집니다. 특히 저녁 늦게 과일을 먹는 습관은 혈당뿐 아니라 수면 질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밤에 혈당이 오르면 잠을 설치게 되고 그러면 다음날 피로가 쌓여서 또 단 걸 찾게 되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여러분은 평소 과일을 언제 드시나요? 혹시 식후 바로 드시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오늘부터라도 식후 2시간 뒤로 옮겨보세요. 이것만으로도 혈당 관리가 훨씬 쉬워질 겁니다. 단맛이 강하다고 혈당을 더 올리는 건 아니지만 포도당 함량이 높은 과일은 당뇨 관리에 불리합니다. 대표적으로 수박, 망고, 파인애플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이 과일들은 당화 지수가 높아서 먹자마자 혈당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당화지수라는 게 뭐냐면 그 음식이 얼마나 빨리 혈당을 올리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한국영양학회지에 따르면 수박의 당화지수는 76으로 사과 39나 포도 45보다 훨씬 높습니다. 숫자가 높을수록 혈당을 빠르게 올린다는 뜻이에요. 수박은 수분이 많아서 건강에 좋을 것 같지만 당뇨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조심해야 하는 과일입니다. 66세 이정호님은 여름 내내 수박을 자주 드시다 혈당이 180까지 올랐습니다.
이정호님은 수박이 수분이 많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셨대요. 갈증도 해소되고 시원하니까 하루에 두세 조각씩 드셨는데 혈당을 재보니까 깜짝 놀라셨죠. 식후 혈당이 200 가까이 올라가더래요. 그래서 저는 이정호님께 여름 과일을 바꿔보라고 권했습니다. 수박 대신 포도와 블루베리로요. 이후 과일을 포도와 블루베리로 바꾸고 섭취량을 줄이자 당화 혈색소가 7.8에서 6.9로 안정되었습니다. 당화 혈색소가 1% 가까이 떨어진 거예요. 이건 정말 큰 개선입니다. 여름철엔 수박 대신 블루베리, 딸기, 사과처럼 섬유질이 많은 과일을 선택하세요. 달콤함보다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일을 기준으로 고르면 안전합니다. 껍질에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섬유질은 당의 흡수를 늦춰서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만듭니다. 과일즙, 말린 과일, 통조림 과일은 섬유질이 거의 없고 당분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특히 말린 과일 30g은 생과일 150g에 해당하는 당을 함유합니다. 말리는 과정에서 수분만 빠지고 당은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같은 양을 먹어도 당을 훨씬 많이 섭취하게 되는 거죠. 혹시 여러분은 달콤한 과일을 피한다고 주스로 바꾸신 적 있나요? 그게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주스는 과일을 갈아서 만드니까 건강할 것 같지만 갈면서 섬유질이 다 파괴되고 당만 남습니다. 그래서 주스 한 잔은 생과일 서너 개를 한 번에 먹는 것과 비슷한 당 부담을 줍니다. 과일은 건강식이지만 칼로리와 당부하 지수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아무리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과일이라도 많이 먹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당이 총량이 많으면 결국 혈당이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바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과일이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마음껏 먹으면 안 됩니다. 국립건강영양조사 분석에 따르면 하루 과일 섭취량이 300g을 넘는 그룹은 200g 이하 그룹보다 체질량 지수와 공복 혈당이 모두 높게 나타났습니다. 과일도 결국 탄수화물이고 칼로리가 있으니까요. 많이 먹으면 체중이 늘고 혈당도 오릅니다. 한 끼 과일은 작은 사과 1개, 바나나 1개, 포도 15알 이하가 기준입니다. 이게 대략 100에서 150g 정도 되는데요. 손바닥 1개 분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을 반으로 줄이고 횟수를 나누는 것이 혈당 관리의 핵심입니다. 하루 한 번 많이 먹는 것보다 2번 나눠서 적게 먹는 게 혈당에 훨씬 좋습니다. 식사량이 많았던 날은 과일을 생략해도 괜찮습니다. 과일도 음식이라는 인식을 꼭 가지세요. 과일은 간식이 아니라 식사의 일부입니다. 그날 먹은 전체 탄수화물 양을 생각하면서 과일 섭취량을 조절해야 해요. 밤 9시 이후의 과일 섭취는 혈당뿐 아니라 체중 증가로 이어집니다. 이 시간대엔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인슐린 반응이 둔해집니다. 낮에는 활동하면서 당을 소모하지만 밤에는 움직임이 거의 없으니까 당이 지방으로 더 많이 저장됩니다. 미국 임상영양학 저널에 따르면 밤 시간대 과일 섭취군은 같은 양을 오전에 섭취한 그룹보다 중성지방 수치가 평균 18% 높았습니다. 중성지방이 높아지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커지니까 이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 식후 2시간 또는 점심과 저녁 사이의 간식 시간입니다.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가 특히 좋은데요. 이 시간대는 점심 소화가 끝나고 저녁까지 시간이 남아서 당을 충분히 소모할 수 있습니다. 활동량이 많은 낮 시간에 당을 소모해야 혈당 변동폭이 줄어듭니다. 과일을 먹은 후 움직이지 않으면 혈당이 더 오래 머뭅니다. 가능하면 10분이라도 가볍게 걷는 습관을 들이세요. 과일 먹고 설거지하거나 집안을 가볍게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당뇨에 좋은 과일즙, 혈당 낮추는 과일 분말 같은 제품은 대부분 과학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런 제품들은 광고는 그럴듯하게 하지만 실제로는 생과일의 섬유질과 미네랄을 제거한 채 당분만 남기 때문에 오히려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게다가 가격도 비싸죠. 서울대 식품영양연구소 분석 결과 시중 과일즙 제품의 평균 당도는 12에서 14브릭스로 콜라 10에서 11브릭스보다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과일즙이 콜라보다 더 달다는 얘기예요. 이게 건강식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생과일 그대로 드세요.
껍질째 먹을 수 있는 사과, 배, 감귤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단, 하루 섭취량은 손바닥 크기 이하로 제한하세요. 가공식품은 천연, 무설탕 문구만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성분표에서 탄수화물과 당류를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무설탕이라고 해도 탄수화물이 많으면 결국 혈당을 올립니다. 여러분은 혹시 당뇨에 좋다는 문구만 보고 과일즙이나 분말 제품을 사본 적 있으신가요? 제가 상담하면서 만난 분들 중에 이런 제품에 한 달에 10만 원 이상 쓰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 돈이면 신선한 과일을 충분히 사실 수 있는데 말이죠. 이렇게 잘못된 습관 몇 가지만 바로잡아도 혈당 관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과일을 무조건 피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먹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반대로 혈당을 안정시키는 과일 습관과 실천법을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영양학회 권장 기준에 따르면 당뇨 환자는 하루 과일 섭취를 150에서 200g 이내로 제한해야 합니다. 사과 1개, 바나나 1개, 포도 15알 정도가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적은 양이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양이면 비타민과 섬유질을 충분히 섭취하면서도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과일을 여러 종류로 나누어 먹는다고 총량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헷갈려 하시는데요. 사과 반 개와 바나나 반 개를 먹으면 건강할 것 같지만 결국 총 당 섭취량은 사과 1개나 바나나 1개를 먹는 것과 비슷합니다. 종류는 다양하게, 양은 반드시 일정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한 끼에 한 과일 하루 2번 이하 원칙을 기억하세요. 양을 줄이고 횟수를 나누면 혈당의 변동폭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사과 1개를 먹는다면 오전에 반 개, 오후에 반 개 이렇게 나눠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한 번에 들어오는 당의 양이 줄어서 인슐린 부담이 덜합니다. 여러분은 하루 과일 섭취량을 따져본 적 있으신가요? 대부분은 그냥 먹고 싶을 때 먹고 싶은 만큼 드시는데 혈당 관리를 하시려면 이런 습관부터 바꿔야 합니다. 처음엔 불편하실 수 있지만 일주일만 해보시면 익숙해집니다. 식후 과일은 혈당이 이미 오른 상태에서 추가 당분이 들어오므로 인슐린 부담이 커집니다. 이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식간, 즉 식후 1시간 30분에서 2시간 뒤가 가장 안정적입니다. 이 시간이면 식사로 올랐던 혈당이 어느 정도 내려온 상태라서 과일을 먹어도 안전합니다. 식사 후 바로 과일을 드시면 혈당뿐 아니라 위의 소화에도 부담이 됩니다. 과일은 소화가 빠른 음식인데 밥과 고기 같은 소화가 느린 음식과 함께 먹으면 위에서 발효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는 증상이 생깁니다. 특히 저녁엔 소화 시간이 길어져 불면과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바로 과일을 드시고 곧바로 주무시면 위산이 역류할 수도 있어요.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점심 식사 후 2시간 뒤 오후 간식처럼 과일을 드세요.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가 가장 좋은 시간대입니다. 이 시간에 과일을 드시면 저녁까지 배고프지 않아서 저녁 식사량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그때 물 1컵을 함께 마시면 포만감이 유지되고 흡수가 천천히 됩니다. 물과 함께 먹으면 당 농도가 희석되어서 혈당 상승이 더 완만해져요. 혹시 식사 후 바로 과일을 먹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오늘부터 식간으로 바꿔보세요. 이것만으로도 식후 혈당이 20에서 30 정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섬유질은 혈당 상승을 완화하고 장내 유익균을 늘려 인슐린 감수성을 높입니다. 섬유질이 많은 과일은 당이 천천히 흡수되어서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지 않아요. 게다가 장 건강에도 좋아서 변비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대표 과일은 사과, 배, 귤, 딸기, 블루베리입니다. 이 과일들은 모두 껍질째 먹을 수 있고 섬유질이 풍부합니다. 껍질을 벗기면 섬유질이 크게 줄어듭니다. 사과의 경우 껍질의 전체 섬유질의 거의 절반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껍질을 벗기면 섬유질을 반으로 줄이는 셈이죠. 농약이 걱정된다면 베이킹소다나 식초물에 3분 정도 담갔다가 깨끗이 헹구세요. 흐르는 물에 문질러 씻는 것만으로도 대부분의 농약은 제거됩니다.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일을 중심으로 고르세요.
사과 반 개, 귤 한 개, 블루베리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블루베리는 작지만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도 좋습니다. 껍질째 먹는 게 부담되신다면 어떤 과일이 가장 편하신가요? 귤이나 감귤류는 껍질을 까도 흰 속껍질에 섬유질이 많으니 되도록 같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과일은 익을수록 당화지수가 높아집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과일이 익으면서 전분이 당으로 분해되기 때문이에요. 딱딱했던 과일이 물러지면서 단맛이 강해지는 게 바로 이 과정입니다. 특히 바나나나 감처럼 익을수록 부드러워지는 과일은 혈당 반응이 커집니다. 과숙 바나나는 당화지수가 60 이상으로 올라가지만 덜 익은 바나나는 50 이하로 유지됩니다. 바나나 껍질에 갈색 반점이 많이 생긴 상태가 과숙 바나나인데요. 이런 바나나는 단맛은 강하지만 당뇨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좋지 않습니다. 껍질이 완전히 검게 변한 과일보다는 살짝 단단하고 색이 선명한 과일을 선택하세요. 약간 덜 익은 듯한 과일이 당뇨 관리에는 더 좋습니다. 보관은 냉장고보다는 서늘한 상온이 좋습니다. 냉장고에 넣으면 과일이 잘 익지 않아서 오히려 좋을 것 같지만 과일에 따라서는 식감이 나빠지고 맛도 떨어질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은 바나나를 언제 드시나요? 완전히 익은 걸 선호하시나요? 당뇨가 있으시다면 노란색이면서 약간 단단한 바나나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갈색 반점이 조금 있는 정도는 괜찮지만 전체적으로 무른 바나나는 피하세요. 식후 가벼운 걷기는 혈당 상승 속도를 늦추고 인슐린 작용을 돕습니다. 이게 정말 효과가 좋은데요.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세요. 영국 런던대 연구에서는 식후 10분 걷기만으로 혈당 상승폭이 22% 감소했습니다. 고작 10분인데 이렇게 큰 효과가 있다니 놀랍죠? 과일만 먹고 바로 누우면 혈당이 더 오래 머물러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과일을 간식으로 드시고 소파에 앉아서 TV만 보시면 당이 제대로 소모되지 않아요. 그러면 혈당이 높은 상태로 오래 유지되고 그게 쌓이면 혈관에 손상을 줍니다. 과일을 드신 뒤 물 한 잔 마시고 집안을 천천히 10분 정도 걸어보세요. 짧지만 꾸준한 습관이 혈당 곡선을 완화합니다. 설거지를 하거나 빨래를 정리하거나 화분에 물을 주는 것도 좋습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몸을 움직이는 게 중요해요. 과일 먹고 난 뒤 잠깐이라도 움직이시나요? 아니면 바로 쉬시나요?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혈당 관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물은 당 농도를 희석시키고 소화 속도를 조절합니다. 수분이 충분하면 포만감이 유지되어 과식도 예방됩니다. 또 물을 충분히 마시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당이 세포로 잘 전달됩니다. 물 대신 주스나 스무디를 마시면 오히려 혈당이 올라갑니다. 섬유질이 사라지고 당이 빠르게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주스는 과일을 갈면서 섬유질이 파괴되고 당만 남아요. 생과일로 먹으면 천천히 씹으면서 먹으니까 포만감도 생기고 소화도 천천히 되는데 주스로 마시면 몇 초 만에 들이켜서 당이 한꺼번에 들어옵니다. 과일을 드실 땐 따뜻한 물이나 보리차 한 컵을 함께 마셔보세요. 소화가 부드럽고 속이 편안해집니다. 따뜻한 물은 위장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소화를 돕고 보리차는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혹시 과일 먹을 때 물은 따로 안 드시나요? 앞으로는 과일과 물을 세트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만 실천해도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고 장기적으로 인슐린 부담이 줄어듭니다.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결국 큰 변화를 만듭니다. 한꺼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실천해 보세요. 그게 오래 지속하는 비결입니다. 처음 일주일은 식후 2시간 뒤 과일 먹기만 실천하세요. 그 다음 주에는 과일 양 줄이기를 추가하고요. 이렇게 하나씩 늘려가면 한 달 후에는 모든 습관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을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하고 하루 한 가지 실천법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볼까요? 많은 분들이 여전히 당뇨엔 과일이 안 된다고 믿고 계십니다. 주변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당뇨 있으면 과일 끊어야 한다고요. 하지만 오늘 함께 보셨듯 문제는 과일 그 자체가 아니라 먹는 방법과 시기, 그리고 양의 문제입니다.
잘못된 상식으로 과일을 완전히 끊으면 몸은 오히려 당분 부족을 밥이나 간식으로 채우려 하고 그 결과 혈당이 더 불안정해집니다. 제가 상담했던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셨어요. 과일은 끊었는데 혈당은 안 잡히고 오히려 체중만 늘더래요. 알고 보니 과일 대신 빵이나 과자를 드시고 계셨던 겁니다. 반대로 올바른 방법으로 과일을 섭취하면 비타민과 섬유질이 혈당 상승을 늦추고 혈관을 보호해줍니다. 과일에는 항산화 성분도 많아서 당뇨 합병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눈 건강, 신장 건강, 혈관 건강 모두 과일의 비타민과 미네랄이 필요합니다. 오늘 꼭 기억하셔야 할 한 문장은 이것입니다. 과일은 피하는 음식이 아니라 조절하는 음식이다. 이 한 문장만 기억하셔도 오늘 영상은 성공입니다. 잘못된 습관과 올바른 습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식사 후 바로 과일을 드시는 것과 식사 2시간 후 과일을 드시는 것, 이 차이가 혈당 수치 30에서 40을 만듭니다. 주스나 말린 과일을 먹는 것과 생과일 그대로 섭취하는 것, 섬유질 유무가 혈당 반응을 완전히 바꿉니다. 과일을 무한정 섭취하는 것과 하루 총 200g 이하로 제한하는 것, 양 조절이 당뇨 관리의 핵심입니다. 익은 과일을 선호하는 것과 덜 익은 과일을 선택하는 것, 익은 정도가 당화지수를 바꿉니다. 먹고 바로 휴식하는 것과 과일 후 10분 걷기를 실천하는 것, 작은 움직임이 혈당 곡선을 바꿉니다. 이 모든 게 차이를 만듭니다. 하루 한 가지라도 바꿔보세요. 오늘 저녁부터라도 식후 2시간 뒤 사과 반 개만 실천해보세요. 단 일주일이면 혈당의 변화를 몸으로 느끼실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 혈당을 재보시면 분명히 차이가 느껴질 거예요. 식후 혈당도 전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될 겁니다. 당뇨 때문에 과일을 끊으셨다면 오늘 영상 꼭 실천해보세요. 과일을 끊는다고 혈당이 잡히는 게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먹느냐가 모든 걸 바꿉니다. 같은 사과 한 개도 먹는 시간과 방법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떤 과일 습관을 바꿔보시겠나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당신의 한 줄이 누군가의 건강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제가 댓글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물어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이 덜 오르는 식사 순서와 시간대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식사 순서만 바꿔도 혈당 관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야채를 먼저 먹을까요? 고기를 먼저 먹을까요? 밥은 언제 먹어야 할까요? 이런 구체적인 방법들을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당뇨는 완치보다 관리의 병입니다. 지금 포기하지 마세요. 습관 하나, 식사 한 끼, 과일 한 조각이 여러분의 혈당 곡선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30년 동안 이 분야를 연구하면서 수많은 분들이 작은 습관 변화로 인생이 바뀌는 걸 봤습니다. 처음엔 다들 반신반의하셨어요. 이런 작은 변화로 뭐가 달라지겠냐고 하셨죠. 그런데 한 달만 실천하고 나면 모두 깜짝 놀라십니다. 혈당도 안정되고 몸도 가벼워지고 기분도 좋아진다고 하세요.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주변에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정보는 나눌수록 가치가 커집니다. 바로 앞에서 오늘 저녁부터 실천해보세요 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바로 뒤에서 다음 영상 예고와 구독 요청을 드렸습니다.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 가장 움직이는 순간입니다. 이 감정을 행동으로 옮겨보세요. 댓글 한 줄, 구독 버튼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